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하시면서 철분을 드셔도 좀처럼 빈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철분결핍 빈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드리면요. 우리 몸의 철분이 총 3000mg이 있고 적혈구에 1800mg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로 먹는 음식에서 들어가는 철분이 1mg, 나가는 철분이 1mg이고 이러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철분의 함량이 몸 전체의 3000mg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를 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혈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3m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 철분을 꾸준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항상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철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분 공급을 할 때 여러 종류의 제제가 있는데 먹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주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약제를 쓰느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보고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철분결핍 빈혈이라고 듣고서 철분제를 먹는 약으로 꾸준히 드셨는데 이상하게 빈혈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한테 또는 큰 병원에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철분결핍 빈혈에 대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혈이 좋아지지 않는지 오늘은 그 원인들을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드시고 계시는 철분제의 함량이 낮은 경우입니다. 제가 앞서 철분결핍 빈혈의 이 경구 치료, 즉 먹는 약 치료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충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철분제의 용량이 하루 200mg 정도를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판되는 약제 중에서 F사의 경우에 알약의 경우, F제제의 경우에는 보통 한 알에 80mg, 하루에 2번 복용하시면 180mg이 복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약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물약이 보통 한 병에 4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결핍 빈혈을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약을 선택하시면서도 이상하게 한 알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약의 원래 처방 방식이 한 알부터 2알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철분결핍 빈혈을 치료하시면서 정확한 용량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고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 함량이 굉장히 낮을 때는 하루 200mg 정도가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F제라는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최소 하루 2알을 복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mg을 공급해서 우리의 철분 투여의 목표량 200mg에 가깝게 투여를 하셔야지만 이 충분한 철분 공급을 만들어서 몸에 있는 저장철까지 전부 다 투여할 수 있는 거죠. 2알을 드시는 경우에도 간혹 투여 기간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드시고 헤모글로빈 수치, 즉 빈혈 수치가 정상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젠 빈혈이 정상이 됐으니까 철분을 그만 먹어도 되겠다 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저장철 3000mg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된 이후에도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복용하셔야 몸의 저장철이 전부 다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빈혈 수치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5 내지 6개월 정도를 더 복용하실 걸 권장드리고 물론 이렇게 드신 다음에도 빈혈 수치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진 않아요. 특히 생리를 하시는 여자분의 경우에는
몸에 있는 저장처를 다 채우고 빈혈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리를 하시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몸에서 철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다시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피검사 수치를 확인해서 빈혈이 다시 악화되기 전에 철분을 복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지속해서 투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약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알약제제가 위장장애가 많고 변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 알약제제가 이런 부작용이 많은 건 결국 철분 함량이 많아서입니다. 철분 함량을 충분하게 공급해야지만 빈혈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만약 물약을 선택을 해서 드시게 된다면 하루에 200mg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5병 정도의 물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되는데 이 물약제는 물론 좋은 약제이긴 하지만 철분 함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5병이나 먹어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만약 알약제제에 큰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가급적 알약을 선택하시고 알약에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물약을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약을 드시면서 만약 조절이 가능한 부작용이라면 예를 들어 메스껍거나 속쓰림이 있다면 식전에서 식후로 드셔서 약간이라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변비가 있다면 이런 마그네슘 제제와 같은 약을 사용을 해서 변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철분 함량이 낮거나 또는 투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철분을 잘 드신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철분을 드시는 게 현저하게 양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처방은 제대로 났는데 환자분들이 드시는 철분약을 충분하게 잘 못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알약으로 된 또는 물약으로 된 이런 경구약제들은 주사로 투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얼마나 잘 드시냐가 이 치료 효과에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겠지만 철분제제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알약의 경우에는 하루 2번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자꾸 나는 하루 2번을 먹는 게 힘들어서 잊어버린다 이런 분들은 하루 한 번 2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위장장애, 변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산제나 제산제 또는 소화기 계통의 흡수를 돕거나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약제들을 잘 투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약을 투여하실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위산을 제거하는 제산제를 투여하시면 이 제산제가 위액의 산성도를 떨어뜨리면서 철분이 흡수되기 좋은 산성 상태를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산제를 같이 투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만약에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있다면은 가급적 하루 2번으로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잊어버려서 잘 못 드시는 경우에는 하루 1번으로 2알을 한꺼번에 드셔도 된다. 다만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철분을 하루에 200mg을 공급을 해줘도 실제로 흡수되는 철분은 장에서 조절이 돼서 보통 5에서 10%, 많이 흡수되는 분들은 20%까지도 흡수가 되는데 결국 철분이 들어가는 양이 5%만 흡수된다고 하면은 10mg. 만약에 20%까지 흡수된다고 하면은 보통 40mg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철분이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항상 이럴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흡수가 돼도 충분히 생리를 경험하시는, 생리를 하고 계시는 여자분의 철분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철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이런 정도의 철분으로도 충분히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철분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자분들의 생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리혈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궁근종이 있거나 자궁선근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자궁근종, 이거 뭐 흔히 말씀하는 이 자궁에 혹이 있는 경우죠. 젊은 여자분도 흔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궁근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생리혈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자궁선근증 같은 경우는 이런 자궁근종이 자궁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꾸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생기고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선근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데,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는 혹이 크거나 또는 통증을 일으킬 경우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적응증이 되기도 하고요. 자궁선근증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수술이 두려우신 경우는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피임약을 드시거나 또는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생리량을 조절을 해서 이 생리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여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리혈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피가 새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분결핍 빈혈에서 처음에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철분결핍 빈혈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는 내시경을 해서 위나 장에서 혹시 피가 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흡수장애가 있을 경우입니다. 앞서 제가 철분대사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가 위에서 산성이 분비가 돼서 위산에 있는 산성이 철분 흡수를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암이 됐든 위궤양이 됐든지 위를 전부 다 또는 3분의 1 정도 잘라내시는 위절제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위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위가 굉장히 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위절제를 받으신 지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철분이 점차 떨어지면서 이 빈혈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은 철분을 공급해도 역시 산성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철분을 좀 양을 늘려서 들어가는 양을 많게 해서 흡수를 좀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하는 방법, 그래도 안 될 때는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철분 주사제를 맞아가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물게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궤양성 장염이라든지 크론시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장이, 특히 소장이 제가 10m 정도 되는 긴 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장의 끝부분에 결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장에서 주로 철분이 흡수가 됩니다. 이 결장 부분에 만약 질환이 있게 되면은 이 결장에서 흡수가 돼야 될 철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장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기고 달라붙어서 장을 수술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결장이 잘려나가게 되면은
철분을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시 장염과 같은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철분을 먹는 약으로 드셔도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사 치료를 통해서 철분을 규칙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철결핍 빈혈이 아닌 상황인데 철분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에 대한 진단이 쉬운 것 같이 보여도 실제 빈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철결핍 빈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밀도가 작아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분 함량이 줄어들고 저장철은 줄어드는데 철분이랑 같이 결합해야 되는 철결합 능력이라는 거는 오히려 철분이 모자라지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이런 소견이 나오면 이건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철분 치료를 하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검사 소견들이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소견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철결핍 빈혈이라고 생각을 해서 철분을 투여해봤자 빈혈이 좋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철분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데도 빈혈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5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드시고 계시는 철분 함량이 워낙 낮거나 또는 그 투여 기간이 짧게 투여하고 종료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양을 투여하시고 충분한 기간 동안 철분을 투여하셔서 이 철분 치료를 하시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복용 수능도라고 해서 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감 그리고 철분을 하루 2번 드시는 거에 대한 귀찮음,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철분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철분을 복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피가 나오는 양이 철분이 빠져나가는 양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생리양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특히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같은 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나오는 양 자체를 줄여줘야 철분결핍 빈혈이 좋아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시경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고요. 흡수장애는 위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위액에서 산성이 나오는 위에 선상에 나오는 위액이 조금 덜 나오는 상태 때문에 철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를 절제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같은 걸 처방을 하거나 철분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철분 제제를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시 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주사제로 투여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검사를 통해 해석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